네, 첫 번째 주제 바로 가겠습니다. 축협조합장이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축협은 대한축구협회가 아니고 축산업협동조합의 축협입니다. 우리 대표팀 일단 뭐 금메달 화이팅이고요. 자, 일단 이 축산협동조합 축협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달에 전북 순창의 이 순정축협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신발 벗어들고 막 때렸는데, 네, 폭행이 한 번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JTBC가 입수한 또 다른 폭행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례식장으로 보이죠?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있었고, 이제 가운데 서 있는 여성이 바로 그 조합장입니다. 자, 이제 뭐 직원들 손을 끌고 뭐 어디론가 좀 끌고 가기도 하더니, 네, 저렇게 발길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뭔가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길질 여러 번 하면서 직원들 뭐 손으로도 잡고 소주병을 들고 네, 지금 좀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그런 장면들 지금 보여집니다. 저 자리가 심지어 한 직원의 모친상 자리였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이제 CCTV니까 소리는 안 담겼지만 뭔가 대충 봐도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도대체 이 조합장 왜 저랬다고 합니까, 박사님? 일단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요. 예. 당사자는 자신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자신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서 이 네. 상황에 대한 해명을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요. 예. 대신에 직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네. 노조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지만 뭐 직원들한테는 뭐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또 이상한 행동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뭐 직원들이 네, 영상 바로 주시죠. 네, 보면 이제 직원들 손 끌고 어디 다른 테이블에 가잖아요. 막 인사를 해요. 뭐 아는 지인인지 그러면서 갑자기 또 젓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먹여줍니다. 이제 홍어를 이렇게 뭐 양념에 찍어서 먹여주는 그러니까 술에 취했는데 젓가락질 굉장히 똑바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막 이제 흥분한 상태로 폭행을 하면서 막 이렇게 뛰는 모습도 보이다가 예. 나중에 다른 테이블에 가서는 약간 친근하게 하면서 홍어도 먹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네. 이 사람 이 상황에서 좀 술이 많이 만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제가 볼 한데요. 때는 뭔가 약간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왜냐면 이렇게 젓가락 해서 음식을 손으로 받쳐서 이렇게 넣어준단 말이죠. 네. 굉장히 이성이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움직임을 보거나 아니면 당시에 술을 마신 장면을 보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 정확하게 제대로 걷고 있고 젓가락질도 정확하게 해서 음식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일단은 이제 블랙아웃. 다시 말하면 음주 후에 기억 상실 상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CCTV상에서 폭언폭행은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이건 네. 부인하지 못할 것 같고 예. 다만 이 블랙아웃 주장이 이제 핑계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 것인지가 좀 이제 좀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술을 마셨고 예. 블랙아웃 상태라고 하더라도 블랙아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을 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는 이 조합장이 보이는 어떤 행위, 모습이라던가 아니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실제로 그 블랙아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좀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조합장 폭행 사건 앞서 얘기했지만 그 식당에서의 폭행 사건이 먼저 좀 알려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에 신고도 됐고 노동부가 감독도 하고 있는데 그때 영상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가 섭외 안 했으면 내가 가만 못하니까 섭선 그리고 섭 살피세요. 술하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내가 술 한 잔 먹었는데 정신 잃었다, 블랙아웃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저런 주장이 통합니까?
글쎄요, 뭐 정신을 술을 먹고 자주 잃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법률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의 이런 의견이 공통됩니다. 이런 사건 벌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골 멘트가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니면 사법부가 좀 술에 관대했던 역사가 음. 오래됐기 때문에 예. 이런 사건 벌어졌을 때 네. 이제 이런 변명을 가장 많이 하는 건데요. 네. 술에 취해서 법률적으로 뭔가 처벌받지 않으려면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현저히 부족해야 되고 예.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미약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객관적인 모습을 좀 봤을 때는 네. 그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심신미약 감경 이런 것들은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정되기도 심지어 어렵고요. 본인도 술 한 잔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치 감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는 사실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술을 적극적으로 마시고 그런 상태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주치 감경도 법원에서 많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이제는 그 주치 감경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그런 추세는 아닌 것도 지금 사법부의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로는 절대로 이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취재를 종합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장례식장 영상하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식당 영상이 같은 날 벌어진 일이래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먼저 직원들 때리고 식당 가서 또 다른 직원 때리고, 그러니까 술김에 잠깐 뭐 한 번 퍽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몇 시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서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있고 좀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저 정도면은 좀 평상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그 장례식장의 폭행 이후에 또 식당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사유를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거든. 노조에 뭐 가입했다라는 그 이유라던가 아니면은 물론 이제 식당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밤 11시에 불도 다 꺼진 그런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와서 뭐 불을 안 켜준다, 네. 인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유들을 대면서 이제 폭행을 계속 일삼았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어거지잖아요, 사실. 예, 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직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조합장이 2019년에 당선이 되었고 네. 2023년에 재선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한 5년 동안 계속 이런 갑질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할 텐데 지금 폭행 영상이 한 건이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 증거가 늘어난 거기도 하고 뭐 혐의가 추가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식당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와 또 네. 장례식장에서 저 2명 정도 인원의 피해자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일단 피해자는 이제 확실하게 CCTV상으로 확인될 수 있고 또 폭행 장면도 그대로 녹화가 돼서요. 예. 이런 것들은 충분히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예.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로감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특별히 더 조사도 하고 뭔가 필요하다면은 노동부 차원에서의 제재가 있을 것이고 만약 예.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면 형사 고발을 추가적으로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국 협동조합 노조에서 노동단체에서 해당 조합원장 처벌을 요구하는 또 기자회견도 지금 저렇게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부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엄벌에 처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또 오늘 열기도 했는데 이 조합장 뭐 처벌 받겠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